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1호 제15면입니다. 하남시 시민안전 위한 스마트 AI 카메라 시스템 도입. 하남시 시장 김상호 가지역 42개소의 여성 안심과 갓길 스쿨존 치매노인 거주지 우범지역 등을 중심으로 CCTV의 AI 카메라 68대를 도입.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 카메라는 영상 분류, 사물감지 등 인간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교육하는 머신러닝 기술인 딥러닝 분석 기술을 갖춘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장 용량 및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로 고해상도 영상 분석이 어려웠던 기존 카메라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800만 화소의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사람과 차량 등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 가능하게 돼 신뢰성도 매우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저장 영상 검색 시 시간 장소 카메라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 했던 기존 CCTV 시스템에 비해 고화질로 저장된 사람과 차량 등 객체의 특정 정보만으로도 즉시 검색 및 분석이 가능. 사건 발생 시 초동 수사 및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에 앞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약 6개월간 카메라 성능 및 분석 실증 테스트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하남경찰서 및 시민사보건센터, 여성보육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도입된 AI 카메라의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한 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AI 카메라를 도입해 관제에 적용함으로써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진흥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AI 카메라의 설치를 확대해 여성 친화도시,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최선 하남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중간보고회 개최.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하남 원스톱 생활불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최종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협업해 주변의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 21명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약 2개월 동안 3개조로 나눠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조별 연구 과제는 1조 하남 주차 공유 플랫폼 구축, 2조 하남 원스톱 생활불편 민원 시스템 구축, 3조 주거 취약계층 위험 감지 및 예방 솔루션 구축이다. 이 중 24일 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간보고회 심사에서 하남 원스톱 생활불편 민원 시스템 구축이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 중간평가 심사위원은 내부위원으로 김상호 시장, 박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나영흠 정보통신 담당관이, 외부위원으로 김성기 성공회대 교수,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두선 행복 ICT 본부장이 참석했다. 하남 원스톱 생활불편 민원 시스템 구축은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인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실증사업 리빙랩으로 연결해 시민참여단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화를 검토하게 된다. 김상호 시장은 어떤 일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시장 김상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진단검사 대상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등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집단 감염이 빈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최종 회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은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중검사는 코로나19 선제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절박한 조치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청소년 놀터 2021년 가을 학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화성시 청소년 놀터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운영은 9월 가을 학기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지난 점은 청소년들의 관심사인 베이킹을 주제로 마들렌, 꽃송편 등을 만드는 베이킹 로드와 천연재료로 바스붐, 샴푸 등을 만드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봉담점은 미니키홀드, 드림캐쳐 등 실을 활용한 공예인 라크라메와 앙금을 주재료로 한 앙금떡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한다. 향남점은 먹는 화분 케이크, 모닝빵 도시락 등을 만드는 요리 활동과 립밥,
바디로션 등을 만드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놀터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9월 1일을 시작으로 2달 동안 각 개소별, 진안점, 봉담점, 향남점 총 8회 진행하며 프로그램 시간은 진안점 9월 16시 30분 물결표 사인 18시 30분 / 10월 16시 50분 물결표 사인 18시 50분 과 봉담점 향남점 16시 물결표 사인 18시 / 9 10월 동일 이 다르다. 총 24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9월 프로그램 신청은 8월 21일 토부터 10월 프로그램은 9월 25일 토부터 각 개소별 네이버 예약 서비스로 11시부터 진행된다. 선착순 접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점별 모집 연령이 다르므로 연령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9월에 진행하는 토요 프로그램 과학이야기 두 번째 공기정화 화분 만들기도 8월 24일 화부터 네이버 예약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청소년 놀터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초등생 기초경제교육 프로그램 2021 청소년 경제체험교실 성료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운영 지난 8월 14, 15일 이틀간 관내 초등학교 4학년 20명이 참여한 기초경제 프로그램 경제체험교실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직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접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경제란 무엇인지, 화폐는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왔는지 등의 이론을 배운 뒤 참가자들의 참여와 몰입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을 도입하여 모의시장 게임, 물물교환 게임 등으로 강의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참가자 설문조사에서 94%의 청소년들이 경제체험교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다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모의시장 게임과 물물교환 게임은 참가자 전원이 만족 이상을 표했다. 참가자들은 경제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게임을 통해서 배우니 기대보다 훨씬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라는 반응과 내가 사용하는 화폐의 탄생과 변화 과정을 배워서 흥미로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경제 프로그램 경제체험교실은 매년 1회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지역번호 031-267-8840으로 하면 된다.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간담회 열어 화성시가 24일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장사문화팀, 노인여가시설팀,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동탄노인복지관,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화성도시공사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시는 올해 7월 제정된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오는 2022년부터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관내 복지관 내 개소와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인생노트는 유언 및 상속법률 특강, 자서전 제작 등 스스로 웰다잉을 준비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난 7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이 개원함에 따라 선진 장례문화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줄 전망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타 시군 및 웰다잉 협회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했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